약 100년 전 과학계를 뒤집은 놀라운 발견. 그러나 이 무한한 가능성 앞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타버리는 현상 때문에 그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무려 100여 년간 이어진 초전도의 난제를 해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찾은 거예요. 소두꾸러미질을 치다가 초전도 코일이 타지 않는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됐죠. 인류 문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초전도 상용화의 길을 연 과학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기의 저항이 사라지는 기적의 현상을 연구하는 이곳. 연구 삼배경에 빠진 이들은 특별한 것을 만들기 위해 모여 있는데요. 섬세한 손길로 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지금 초전도 선을 지금 감고 있는 과정인데요. 최대한 이게 온라인이 다 맞는 게 그래도 더 정확하고 높은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서 초전도 자석을 만드는 첫 관문은 돌출된 부분 없이 잘 감겨진 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를 감아서 자석을 만들고 얼마나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고 어떻게 기계적으로 보강을 하고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하는 거죠. 초전도 기술의 대가 한승용 박사입니다. 구리보다 1000배 이상의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초전도선을 감아 만든 코일로 특별한 초전도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준비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됐어, 가자, 내려가. 또 초전도 선을 이용해서 코일을 감잖아요. 그러면 납작한 형태의 코일이 나와요. 그런 코일들을 지금 뭐 한 15개, 한 20개 정도를 쭉 위로 쌓은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쭉 쌓아가지고 걔네들을 전기적으로 다 연결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석을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전도선을 이용한 특별한 자석은 초전도 현상을 활용한 것인데요. 이 현상은 절대 온도인 영하 273도가 되면 전기 저항이 0에 가까워져 전류를 손실 없이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온도를 낮추면 전류를 아주 많이 흐를 수 있어요. 저항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석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높은 성능을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석들, 그런 걸 통칭해서 초전도 자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성능의 초전도 자석. 이를 위해선 극저온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액체 질소인데요. 영하 220도의 상태에서 질소가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저희는 저기 있는 초전도 자석을 차갑게 냉각시킵니다. 단열이 잘 되는 상자에 초전도 자석을 넣고 액체 질소를 부어주면 준비가 완료되는데요. 그 성능은 어떨까요? 냉장고 자석이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더 센 자석입니다. 예.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이 코일에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자기장과 이제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은 이 자석과의 그 반응을 좀 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와, 벌써 반응하네? 지금 벌써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가운데에 맞춰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옆으로 붙는 게 이제 보이시죠? 오! 안 돼! 아, 이게 지금 너무 세서 자석이랑 좀 붙어갖고 지금 연결한 선이 지금 떼져버렸는데 예상하지 못했다. 초전도 자석은 온도가 낮을수록 자기장이 세지는데요. 일반적인 구리로는 달성할 수 없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전도 자석에 아주 높은 전류를 흘려본다는데요. 초전도 자석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네, 일부러 전류를 굉장히 세게 넣어주는데요. 전류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전압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초전도 자석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고요. 70A 정도를 흘렸는데요. 70A가 어느 정도면
나면 사람한테 0.1A의 전류만 흘러도 사람을 기절시킬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강한 전류인데요. 그거에 한 수백 배, 700배 정도 되는 70A 전류를 흘린 상태입니다. 그런 게 만약에 초전도 자석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네.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자석이 타게 됩니다. 원래 초전도라는 기술 자체가 구리나 기존의 어떤 방식에 비해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타버리는 현상 때문에 그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 구리랑 같이 감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구리가 다만 몇 초라도 버텨주면 그 사이에 뭔가 여러 가지 기술을 써가지고 코일을 보호하려고. 코일에 강한 전류가 흐르다 보면 순간 열이 발생하고 급기야 초전도선이 타버리는 퀸치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한때 학교에서는 이 현상을 언급하면 안 되는 금기 조항으로 생각할 정도로 난제였다고 합니다. 무려 10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초전도의 문제. 한 박사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걸 개발하려고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절연이라는 물질이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고자기장 자석 안에 들어가 버리면 기계적으로 자석이 너무 쉽게 변형이 됩니다. 너무 미운 거예요. 이 절연이라는 물질이 얘만 들어가면 막 그냥 애가 휘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이걸 도대체 왜 있잖아. 사람이 짜증이 나니까 빼고 싶은 거지. 미우니까. 아, 이거 안 넣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저희 MIT에 있던 저희 보스였던 이화사 교수님이 자긴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다. 왜 빼냐. 말이 안 된다. 절연은 일종의 도로로 치면 가드레일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일로 못 넘어가게끔 전류라는 것들이 이제 빙글빙글 돌아줘야 자기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전류가 지 맘대로 막 흘러버리면 자기장이 발생하지도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막 이상하게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기 절연은 자석에서는 상식 같은 거였어요. 코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감쌌던 절연체를 과감하게 뺀 한승용 박사. 그 결과 절연체가 없어 전류와 열이 골고루 분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 무절연 방식의 개발은 초전도 자석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승용 박사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 20년 된 기록이에요. 그 전 자석을 지금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석이 전력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고요. 매시간. 그리고 무게가 한 35톤 정도 되는, 직경이 한 3m 정도 되는, 3, 4m 되는 그런 괴물 같았다면 지금은 뭐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는 정도로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한 거죠. 무절연 방식으로 초전도 자석의 난제를 해결한 한승용 박사는 이제 미래를 생각합니다. 네, 요 밑에 있는 게 초전도 모터입니다. 저기 보시면 물론 모터라는 게 이제 안쪽에 자석이 들어가는데요. 여기가 초전도 코일이고 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옛날 일반 자석들이 빙글빙글 도는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이 안에 있는 초전도 자석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돌거든요. 근데 전자석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돌고 기존 자석 대비 크기와 무게를 100분의 1로 줄이고 성능을 높인 무절연 고온 초전도 자석 덕에 나르는 자동차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터는 킬로와트라 그래서 출력을 많이 따지는데 1kg당 몇 킬로와트를 내느냐가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일반적인 자동차들이 한 5나 6 정도 만들면 5kW per kg 정도가 나오면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갖는 전기 모터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로서는 현재 목표치는 한 8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액체 수소 같은 기술들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저희도 한 20까지 목표를 노려볼 수가 있어서. 도로와 하늘 모두를 다닐 수 있는 차세대 운송수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쯤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는 지금 빠르면 내년 초, 내년 여름 내로는 모터는 완성을 시킬 것 같고요. 실제로 하늘을 나는 건 저희 목표는 지금 뭐 5년 이내에는 성공을 하려고. 왜냐면 저희뿐만 아니라 좀 경쟁 기관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 추력을 유지하지는 발상의 전환으로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앞당긴 한승용 박사의 혁신적인 도전은 우리가 꿈꿔왔던 이동수단의 새 미래를 눈앞으로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토록 풀리지 않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게 좀 신기한 물건인데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첫 번째 제자가 네팔계 미국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박사를 받고 이걸 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다 이게 뭔가 했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명상할 때 돌면 제가 잘 못해서 그런데 공진이 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탁 가라앉았을 때는 자동으로 되나 봐요. 그러면 이게 울리는 소리가 나면서 좀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 그래서 그러나 이게 소리가 고요한 울림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이렇게 내리면 한 박사만의 집중 방법이 있다는데요. 들어오지 않으셔도 되나? 여기가 회의가 없는 날이면 빔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볍게 덜어내곤 합니다. 요거 설치하고 사실은 나 정말 성공했다. 이걸 하나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와이프가 주말에 일하니까 이제 제가 애들을 볼 때가 있는데 큰애는 중2라서 혼자 다 잘하고 둘째 4학년 애를 여기다 앉혔더니 이걸 한번 보여줬는데 아주 환장하는 거지 얘가. 처음에는 오면은 이거 보자고 꼬시고 오다가 요즘에는 여기 오면은 공부시키거든요. 4학년 때부터는. 그랬더니 안 오겠대요. 서울대 너무 싫다고. 공부하는 데라고. 멋있죠? 진짜 저희 꼭 가보고 싶다. 세계의 정상, 에베레스트의 설경에 빠진 한 박사는 사실 등산 마니아라는데요. 친구들과 에베레스트 하이킹을 약속했을 정도라는 그에게 등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등산할 때 아무 생각 안 나지 않으세요? 등산할 때 보면 그냥 일단 가는 거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모든 공학, 특히 제조업 관련된 공학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나마 선진국을 따라가는 연구는 조금만 빛이라도 있어요. 약간 어슴푸레. 저 방향으로 가면 선진국을 따라가는 거지만 진짜 소위 선진국형 연구라는 건 그거마저도 없어요. 완벽한 암실. 거기서 발을 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필요한 능력은 그게 가벼움인 것 같아요. 안 되면 말고의 그 정신. 안 되면 말고라는 표현은 안 되면 언제든 포기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는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보자. 뭐가 문제야. MIT 연구 시절 옥상에서 낡은 피아노를 던지는 연례 행사를 봐온 한 박사는 다양한 시도를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됐는데요. 제자들에게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피아노까지 1년에 한 번씩 던져서 내던지는 판에 뭘 못하겠어요. 진짜로. 그냥 미쳐도 된다. 물론 그게 뭐 피아노 던진다고 크리에이티비티가 생기나진 않죠. 근데 그런 어떤 가벼움이 세상을 바꿀 때가 되게 많아요. 공학에서는. 역설적으로. 네. 새로운 시도를 생각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유로운 연구. 한승용 박사의 제자들은 초전도 자석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혹시 온도 몇 도야? 온도 좀 봐줘. 엄청 많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고 있긴 해? 지금 현재 CPU가 200켈빈에 도달했다는 것은 한 마이너스 73도 정도의 이제 온도에 도달을 했다는 거고, 보통 이제 러시아 아무리 추운 데를 가더라도 마이너스 40도, 50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 CPU는 이제 지구상에서 웬만큼 낮은 온도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에 계속해서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절을 좀 하면서. 그의 제자들은 초전도 양자 컴퓨터 구현을 위해 컴퓨터 CPU의 성능과 극좋은 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 중입니다. 7GHz까지 오버클럭킹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6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저희가 CPU 클럭이 한 3.6GHz 정도 되는데 7기가면 거의 약 2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냉각 시스템을 설계하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부을 필요가 없고 이제 알아서 자동적으로 냉각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돌게끔 이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기초 단계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벼움이 주는 발상의 전환. 이 실험실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놀라운 내일을 위해 그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기술회의도 하나 있고 거기에 지금 저희가 만든 초전도 자석이 하나 있거든요. 무저령 고온 초전도 자석. 예, 그것도 좀 봐야 돼서 그런 겸사겸사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가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무절연 고온 초전도 자석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근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이 장비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라는 게 아무리 많이 째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해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0.5 가우스 그리고 5 가우스 라인이라는 건 그거의 10배 정도 자기장까지는 상당 시간 노출이 돼도 안전하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이 전자 장비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자석들을 보면 밑에 이렇게 노란색 줄이나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전자 장비가 그 원 바깥에 이렇게 컴퓨터라든가 존재하고 고온 초전도 자석이지만 냉매를 사용하지 않는 이 자석은 엄청난 양의 코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자석 내부에 작은 코일들이 47개가 적층되어 있습니다. 47개요? 예, 47개가 이렇게 적층이 되어 있고 코일이 이렇게 많아서 아래 위로 이렇게 길게 들리면 자기장 균일도, 자기장의 세기도 세기지만 자기장 균일도 그것이 많이 좋아집니다. 자기장의 세기와 균일도를 높인 이유는 바로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MRI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2mm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라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나노메타 스케일의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약물 분자를 계산을 통해서 영상화를 해서 우리가 그거로부터 약을 개발한다. 의료 장비인 자기공명 장치는 약 3테슬라의 자기장인데 반해 이 장비는 약 10테슬라의 성능을 가졌는데요. 의료 장비보다 작지만 3배 이상의 강한 자기장으로 화합물을 분석하고 이를 3차원 구조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사실상 세계 최초의 고온초전도 자석 NMR이고 너무 어려워서 미국 국립고자기장 연구소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고자기장을 만드는 데는 유리하지만 이 신약 개발을 하는 NMR 같은 장비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KBSI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이런 형태의 자석에서도 아주 균일한 자기장을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그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세계 최초로 그냥 실험으로 증명해 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미국도 불가능하다 여겼던 일을 해낸 과학적인 연구 성과. 포기를 모르는 도전으로 세계 최초의 업적을 달성한 한승용 박사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 도전 중인 연구가 있다는데요. 앞서 봤던 자석과 달리 작은 크기지만 머지않아 큰 모습으로 마주할 녀석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길게 사이클 경기장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레이스 트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코일이 그 가속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입자들 우리가 가속하고 싶은 입자들이 여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방사광 가속기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아무도 해보지 않은 도전이지만 나름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몇 암페어까지 올렸어요? 오, 많이 올렸는데?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없었어? 그러면 뭔가가 그 문제의 원인이 사라졌다는 거잖아, 지금. 결국에는 가속기라는 게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더 정확히,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거든요. 가속기라는 게 입자를 가속시켜야 되는데 정확하고 더 빠르게 가속시켜낼 수가 있어서 자기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우리나라에선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아직 저온 초전도를 이용해서 만들고 운전한 결과까지는 있는데 고온 초전도는 실제 방사선 가속기에 들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 국내 최초로 고온 초전도를 이용해서 방사선 가속기에 들어가는 초전도 언듈레이터 자석을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꿀 초전도 기술. 세계는 이미 상용화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절연 고온 초전도 자석의 개발은 전자기력을 사용해 음속보다 빠른 무기를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필수인 핵 융합 장치 및 MRI와 같은 의료 장비의 소형화,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기존의 가속기 같은 경우는 암치료 가속기는 건물을 지어야 됐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무절연 고온 초전도가 나오고 아직 증명은 안 됐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요 방 정도 크기 하나면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이제 뭐 유럽에 있는 뭐 핵물리 연구소나 아니면 뭐 일본의 스미토모나 여세다 대학 이런 팀들이 각각 좀 초소형 가속기 성능은 유지하되 크기는 줄여가지고 훨씬 더 상용화를 널리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상용화를 넘어 더 원대한 꿈을 꾼다는 한승용 박사. 그의 최종 목표를 위해 함께하는 이가 있습니다. 초전도가 막 지금처럼 활성화되어 있질 않아서 그래서 좀 고생하고 있었는데 저를 좀 발굴해서 MIT에서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이제 교수로 만들어 주신 사실상 많이 지원해 주신 분이고 워낙 대가라서 저희 분야에 약간 아버지 같은 느낌? 예. 한승용 박사의 목표는 미국 국립고자기장 연구소와 같은 곳을 한국에도 만드는 것입니다. 오케이. Thank you, David. 오케이, bye. 초전도도 이제 그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어요. 초전도 그러면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떠올리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기업이 나오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초전도 기술을 국가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술 브랜드화 시키겠다.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난제를 뚫고 100년 만에 초전도 상용화의 길을 연 한승용 박사. 그 눈부신 도전 덕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YTN에서 왔습니다. 이런 걸 다 보내주시네요, 진짜로.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하게 실현한 무절연 고온 초전도 기술, 지난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초전도 자석의 한계를 극복하며 수건이었던 초소형 초경량 초전도 자석의 상용화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한승용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시작은 굉장히 미약한데 만약에 제가 오늘 쭉 방송에서 보셨던 내용들이 성공을 한다면 그래도 현재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어떤 세계들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기회 될 때마다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